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 이현우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류현진의 복귀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 따르면 류현진은 12일 애리조나전 아니면 14일 마이애미전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좀 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이로써 한 가지 확실해진 점이 있죠. 류현진의 부상은 저희 예상대로 별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류현진 선수의 팬분들 중에서는 선수 본인의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는데요. 이제부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부상 소식 때문에 다루지 못했었던 류현진 선수가 현재 기록 중인 평균 자책점 1.53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 1.53은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를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39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1위부터 39위까지 선수들 가운데서 두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은 모두 데드볼 시대에 세워진 기록이라는 것이죠. 1920년 이전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지금보다 반발력이 매우 낮았고요. 스핏볼 등 반칙 투구가 허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때를 가리켜서 데드볼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때를 보진 못했지만 기록으로 봤을 때 투수들한테 정말 유리한 환경이었고요. 지금의 현대야구랑은 규칙부터 해서 많은 점이 달랐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투수한테 유리했냐면 1914년부터 18년 그러니까 5년 동안 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이 2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수라면 9이닝을 던지고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게 기본이었던 시대였단 얘기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선 투수 기록을 볼 때 데드볼 시대의 기록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공인구에 이제 코르크로 된 코어를 사용하고 부정투구를 금지하면서 1920년에 베이브 루스가 메이저리그 최초로 50홈런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20년 이후 지금까지를 라이브볼 시대라고 합니다. 이 라이브볼 시대부터 따지면 류현진 선수보다 평균 자책점이 낮은 투수는 바로 한 명밖에 없는데요. 1968년 평균 자책점 1.12를 기록한 밥 기슨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시즌을 끝마칠 경우 류현진 선수는 라이브볼 시대에 두 번째로 압도적인 시즌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따져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밥 기슨 시대에는 지금 시대보다 마운드의 높이가 5인치나 더 높았다는 겁니다. 5인치는 센티미터로 환산했을 때 12.7cm나 더 높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밥 기슨이 평균 자책점 1.12를 기록한 1968년은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이 2.98에 불과했었습니다. 너무 이런 투고 타자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969년부터 마운드의 높이를 지금 기준인 10인치로 바꿨는데요. 그렇게 되자 1969년 리그 평균 자책점은 다시 3.6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참고로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은 4.50입니다. 그래서 마운드의 높이가 지금과 같아진 1969년 이후로 계산하면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역대 1위가 됩니다. 한마디로 류현진이 시즌 끝까지 지금 평균 자책점인 1.53 이하로 유지하게 된다면 사실상 현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걸 메이저리그 용어로는 시대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 평균 자책점이죠. 줄여서 ERA 플러스라고도 하는데요. 조정 평균 자책점이란 시대와 구장을 보정해서 각각 시대와 홈구장이 다른 투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고안된 지표인데요. 평균은 100이고요. 이것보다 높을수록 대단한 시즌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 평균 자책점에서 올해 현재까지 류현진은 272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72점은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즈에 이어서 라이브볼 시대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2000년 당시에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해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2위가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였는데요. 클레멘스의 평균 자책점은 3.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로 마르티네즈는 2위랑 2점 가까이 차이 나는 압도적인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즌을 끝마친다면 류현진 선수는 바로 그랬던 페드로 마르티네즈 다음으로 라이브볼 시대에 두 번째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투수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류현진의 현재 평균 자책점은 라이브볼 시대 2위, 마운드의 높이가 지금과 같아진 1969년 이후로 역대 1위이고요. 규정, 약물, 구장, 공인구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 조정 평균 자책점으로 봐도 라이브볼 시대 기준으로 2000년 페드로에 이어서 역대 2위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류현진이 거두고 있는 성적이 대단하다는 거죠. 물론 다들 알다시피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성적을 시즌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잭 그레인키만 해도 2015년이었죠. 8월 1일까지만 해도 평균 자책점이 1.41이었는데 이후로 1.66까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류현진 선수에게 이번에 주어진 10일간의 휴식이 앞으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죠. 왜냐하면 류현진의 7월 평균 자책점은 1.55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페이스대로 하면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까지는 조금 밤 늦게 올렸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스케줄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일찍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의 MLBTV는 매주 월, 화, 수, 목, 토요일 저녁에 업로드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